네, 한류 언어 10주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자료 9쪽 함께 봐주시죠. 이제 아마 오늘은 마돈나 현상 1, 2, 3단계가 있었잖아요. 아마 1단계를 이야기하면 2차 시 수업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스타가 등장하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스타 탄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변화, 변신 이렇게 이제 나아가게 되지만 기본적인 그 어떤 스타로서의 그 대중 스타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등장하는 시기에 이제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베이스로 다른 이미지 메이킹이나 정체성 변신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단계 현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돈나 현상 1단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징적인 표현은 보이토이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돈나가 이제 이 보이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굉장히 이게 상징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이를 마돈나가 나는 보이를 토이로 대하겠다 라는 의미도 되고요. 나는 보이의 토이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인데 사실 이런 중의적인 해석은 굉장히 이제 논란거리를 만들어내죠. 근데 이 논란거리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요즘 뭐 케이팝 스타뿐 아니라 어떤 뮤비가 이제 좀 다층적인 어떤 이미지즘에 호소하는 그런 다층적인 그런 뮤비가 나올 때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지? 이 스타의 과거의 뮤비에서 무슨 얘기를 하지? 어떤 그런 연결고리를 찾으면서 사실 이 과정도 따지고 보면 팬들이 생산의 과정, 우리가 앞에서 전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이 있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하자면 단서를 만들어내서 자신이 좀 더 관심의 대상, 논란거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뭐랄까요, 더 핫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런 영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83년에 마돈나의 럭키스타라는 이제 첫 번째 앨범이 이제 마돈나예요. 마돈나. 근데 여러분들 마돈나라고 하는 거는 와 세상에 지금은 마돈나 마치 고유 명사로 아무 생각을 안 하지만 이미 이 이제 그러니까 스타로서의 어떤 예명이죠. 이 예명 속에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죠. 이게 뭐냐면 아주 파격적인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 그렇죠. 우리가 정말 무의식적으로 마돈나라고 하지만 이 마돈나라는 그런 예명 속에 무시무시한 폭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돈나라는 첫 앨범에 럭키스타와 할리데이가라는 그런 노래가 이제 히트를 쳤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라이커 버진으로 더 유명하지만 첫 번째 앨범에서, 그리고 이제 방금 지난번에도 말했던 그 MTV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를 해주는 그런 뮤비들로 아주 주목을 받았죠. 이 MTV는 신생 채널로 마돈나의 음악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게 될 마이클 잭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케이팝 스타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뮤비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죠. 선생님은 방탄의 뮤비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 한류와 원어,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을 지난번에 한번 말했지만 방시혁을 알았고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RM이 랩몬이던 시절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문제적 남자였나 이제 퀴즈 푸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있었고 그 친구가 그 멤버인 것도 잘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2017년에 이제 뭐 빌보드 터지고 계속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하면서 피땀 눈물이라는 노래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매칭이 잘 안 되다가 뮤비를 보고는 아마 여러분들보다 선생님 세대들이 더 감탄한 거예요. 그 배경이 되는 데미안이라든지 이제 그래서 이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미학과 출신이거든요. 이 미학과라고 하는 데가 전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개 학과가 있고 미학과 선생님도 미학개론을 들었는데 그 교재가 화가의 눈이었어요. 책 제목이 화가의 눈. 그러니까 이미지즘과 단순하게 화가의 눈이라고 해서 어떤 그런 뭐 예술 작품, 뭐 피카소 작품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미지와 관련되는 영상 예술
예술도 포함되고 아주 클래시컬한 그런 미술 작품도 포함되는 뭐랄까요, 그 미에 대한 그런, 그게 바로 이제 미학적 개념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또, 그리고 80년, 그러니까 선생님 세대들이 자랄 때 중학생의 필독서 중에 하나가 헤르만 헤세의 많은 작품들이었어요. 데미안이라든지 수레바퀴 아래서와 같이 어떤 성장통을 깨고 나오는, 알을 깬다 뭐 이런 것들,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일종의 그 중학생들은 꼭 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뭐 책 좀 봐라 책 좀 봐라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세대에게 활자화단 책을 막 보라고 하는 것도 좀 웃겨요. 우리는 책을 보는 게 오락이었어요. 책 많이 본다고 부모님들한테 꾸중을 들었대요. 공부 안 하고 무슨 소설책을 보냐? 네, 지금 소설책 보면 막 칭찬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세대에 따라서 향유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나도 우리 아들한테 책 좀 보라, 활자화된 걸 봐라 좀 하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아주 전통적인 그런 대중 매체가 책이었잖아요. 책 이외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흡수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이제 방탄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뮤비가 굉장히 이제 매력적이고, 그 속에 있는 뭐 칼군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상승작용을 했겠죠. 뭐 방탄뿐 아니라 케이팝 스타들, 케이팝을 부르는 대부분의 그런 어떤 가수들이 그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TV, 네, MTV입니다. 1981년, 이제 80년대가 그 미국의 그 헐리우드보다는 요때는 헐리우드 산업에서 약간 이런 음악 산업이 대단해지기 시작하던 무렵이에요. 뭐 유명한 흑인 스타들, 뭐 스티비 원더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또 프린스라든지, 뭐 프린스라고 해서 마돈나랑 동갑내기 1958년생인가 50년. 근데 이 프린스라고 하는 사람, 아는 사람은 있을까, 알 거야. 아주 대표적인 게 키도 너무 작고 그 빼짝 마른 사람인데 보라색 굉장히 여성적인 슈트를 입고 하이힐도 신고 묘한 중성적 매력을 가진 그런 그 유명한 팝스타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마이클 잭슨과 마돈나는 알지만 프린스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요. 뭐 이것도 한번 찾아보면 아주 매력적인 그런 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제 MTV, 이제 워너 커뮤니케이션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그런 뭐 조인트 벤처 회사인, 뭐 이걸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없어요. 워너 아멕스가 뮤직 텔레비전 채널을 론칭하자.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앞선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엠넷이라는 그런 그 채널이 있잖아요. 약간 이거 흉내낸 거예요. 흉내낸 거. 이게 아마 엠넷이 90년대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엠넷 채널이 주로 이제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케이팝 스타들의 그런 음악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전문 채널이다 라고 하는 정말 획기적인 그런 채널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VJ, 비디오 자키라고, 우리나라 초기에 그때 비디오 자키라고, 이제 90년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10년 뒤에 그런 패러다임들이 우리들에게 수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VJ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여기에서 이제 마이클 잭슨, 마돈나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아주 그야말로 메가톤급 그런 그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10쪽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집에서의 마돈나는 이제 럭키스타라고 하는 이제 제일 히트친 1집 마돈나에서 히트한 것이 이제 럭키스타라는 것인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버블검 락스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형적인 그런 젊고 이제 젊은 여성의 섹시한 모습. 네, 그래서 대부분의 뮤비가 보여주는 서사적 패러다임을 피하고 마돈나의 육체적 이미지를 이용한 콜라주를 보여줘. 무슨 얘기냐? 그전에는 뮤비가 이야기가 있어.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 두 연인이 사랑하고 헤어지고 바닷가를 거니고 멋진 풍광을 넣고 이런 것들이었다면, 마돈나의 뮤비는 올리 마돈나의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좀 충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코드는 이제 전형적인 섹시 코드잖아요. 근데 이 코드가 제작사에서 만들어진 코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관능미를 드러내는, 그러면서 아주 춤도 너무나 잘 추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케이팝 가수들의 그 칼군무에 다들 매력을 느끼듯이 우와 하고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원래 이제
그 마돈나는 그 춤으로 이제 대학도 갔고 이랬던 사람이고, 춤 외에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 1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춤을 추고, 또 춤을 추면서는 어때요?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의상을 입게 되겠죠. 패션의 반란이다. 그래서 이제 뭐 아마 마돈나의 그 어떤 패션 이미지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김완선이 그 레이스 치마를 입고 위에 청자켓을 입었다. 근데 그런 원조는 다 마돈나예요. 마돈나고, 사실은 레이스 드레스를 막 입고 파격적인 춤을 춘다라는 것은 발레복을 입고 춤춘다, 그런 춤을 춘다는 건 상상한 적이 없는 것이죠. 상상한 적이 없다 보니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이미지의 그런 어떤 충격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1쪽에 같이 보면 럭키스타 속의 마돈나는 노출증과 같은 공격적 세슈얼리티 패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적 반란이라고 해서 정조대 막 그런 게 나오고, 뭐 이제 남성 나비 넥타이를 메고 콜셋 패션하고 춤을 추고, 뭐 되게 충격. 지금은 사실은 무대에서 더 파격적인 그런 패션들을 보여주고, 또 요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빌보드나 그래미의 그런 시상식을 보면 식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요번에 그래미 시상식의 방탄의 그 마지막 그 이제 공연을 보려고 아미들을 인질로 붙잡아 놔서 욕을 먹고, 뭐 사실 그 저는 선생님도 좀 관심 있게 보니까 이제 돌리다 보니까 너무나 그 뭐랄까요, 그 여성들의 이제 왜 섹시한 엉덩이 춤 뭐 이런 것들만 보여줘. 이제 그것도 처음에 볼 때는 참 와 이러고 보지만 자꾸 보면 뭐 너무 식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특히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특히 BTS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영미문화권에서 좋아하는데, 그럼 왜 이게 먹히게 되었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국의 어떤 그런 팝 문화에 어떤 매너리즘이 이제 좀 재미없어진 거예요. 재미없어진 거니까 사람들은 이제 뭐 우리가 나중에 우리 이 수업에서 마지막 총괄 정리를 하겠지만, 아주 낯설고 아주 생소한 문화는 쉽게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화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여냐면, 기층의 자기에게 익숙한 문화인데 뭔가 새로운 것들이 가미될 때 와우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거듭 말하지만 한국의 대중문화의 기반은 어찌되었던 간에 영미 문화예요. 영미 영화 문화, 영미 드라마 문화, 영미 팝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구권에서는 익숙한 패턴인데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마이클 잭슨 이후 보지 못했던 젊은 남성들의 멋진 칼군무, 멋진 몸을 배경으로 한 늘씬한 다리와 멋진 바디를 이용한 칼군무, 거기다가 알록달록 멋진 색깔의 머리카락,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되니까 익숙한 문화 패턴에 새로운 컨텐츠들, 어찌 보면 새로운 인종, 새로운 모습,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 결국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이런 어떤 결과적으로 문화는 융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한류의 범위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좀 식상한 답을 쓰는 친구들도 있고, 어차피 여러 가지 논문들을 그 다음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통해서 이제 보고서를 쓰는 것이지만, 그런 보고서들을 씀에 있어서 내가 어떤 논의들을 인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본인의 생각에 좀 더 이렇게 발전적인 그런 어떤 범위를 보여주는데, 아주 독특한 논문들을 인용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조금은 식상한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또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정답이 없지만. 네, 그래서 이거 제가 계속 말하지만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거를 유튜브를 연결해서 시간을 다 날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 다음 12쪽을 보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라 너무 시간을 너무 버리지는 말고요. 네. 12쪽. 자, 그 다음에 또 보더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다 노래 제목이에요. 여기에 이제 마돈나, 보더라인이라는 그 노래 제목도 이미 상징적으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그 어떤 이미지를 대칭적으로 이용한 아주 그런 뭐랄까요,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런 형식적인 면, 그런 내용적인 면을 갖고 있는 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퀀스의 대비를 보여서 단순 서사가 아닌 상징적 서사, 그러니까 뻔한 내러티브에 근거한 서사가 아니라, 자, 그래서 컬러 시퀀스가 있고 흑백 시퀀스가 있어요. 그리고 두 명의 남성과 마돈나가 각각 이제 그런 어떤 뭐 연인 관계랄까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컬러 시퀀스에서는 히스패닉 청년을 마돈나가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흑백 시퀀스에서는 백인 사진작가의 구애를 받는 모습. 근데 마돈나는 두 남자를 모두 거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두 남자를 모두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뭐 전형성이 있었는데, 예전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여주인공이 이제 둘이고 남자 주인공이 하나예요. 뭐 미호도 다시 한번. 그러면 남자 아주 부잣집 아들, 잘생기고 착한 아들이 있어. 근데 너무너무 가난한 막 이제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처음엔 여공으로 왔다가 호스티스가 된 여주인공이 있어. 둘이 사랑해. 그럼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같이 동거하다가 애를 낳아. 근데 막 이제 부모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정말 좀 약간 뻔한 방화 스토리였어요. 애를 데리고 남자가 아주 부잣집 딸과 그냥 결혼해. 자, 그럼 뭐 어때요? 삼각관계죠? 삼각관계인데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이 여자냐 A냐 B냐를 선택하는 그런 구조의 삼각관계인데, 어느 순간 그 삼각관계가 변해요.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남자 둘이 있어요. 뭐 연하남, 연상남, 뭐 아니면 가난한 사람, 뭐 재벌이세 등등등등. 이렇게 주인공이 나와요. 뭐 최준실 주연의 뭐 예를 들면 우리 한류 그 안재욱 그 배우, 그래서 차인표를 밀어내고 최준실이 아니었네, 누구더라, 신혜라였나,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뭐 그런 캐릭터였는데, 그때는 이 여주인공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어느 순간 가면서 선택하지 않고 나는 going my way 하겠다라고 하는 여주인공도 나와요. 이건 뭐냐면, 내가 남자에서 결정되는 삶을 살지 않겠다, 누군가와 꼭 결혼을 해서 이 스토리 라인을 끝내겠다 하지 않는 굉장히 성적 주체성을 보여주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그런 드라마 코드에도 여러 가지 그런 삼각관계에서도 그런 어떤 여성 주인공의 성적 주체성, 그러니까 여기 자기 주체성이 보이게 되는데, 마돈나는 이미 여기서 두 남자를 거부해요. 내 삶은 내 거지 니네들하고는 상관없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뮤비에서는 컬러 시퀀스에서는 처음에는 히스패닉 청년과 이렇게 있을 때는 지저분하게 막 자유분방한 흐트러진 금발머리였다가, 흑백 시퀀스에서는 아름답게 치장한 아주 단정한 글래머의 금발머리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마돈나가 어떻게 자신의 패션과 헤어스타일로 이미지를 변경시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뜻이냐, 나는 나의 주체로서, 예를 들면 그레이스 켈리나 마릴린 몰레처럼 정해진 그런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면 굉장히 자유분방한 여자도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굉장히 정숙한 여자도 될 수 있다라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또 두 명의 남성은 굉장히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인종이거든요. 자, 나중에는 마돈나가 흑인 남성과의 어떤 이렇게, 예를 들면 그 무대에서 이제 콘서트를 할 때 흑인 그 댄서들과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성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장면들도 막 만들어내고, 사실 지금 선생님이 입으로 담지 못하지만 되게 파격적인 그런 막 그런 장면들도 막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처음에는 히스패닉 청년과의 관계죠. 이거는 노골적인 섹슈얼리티와 다른 인종 간의 어떤 섹슈얼리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마돈나는 전형적인 백인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인구학적으로 다양한 뿌리를 가진 젊은이들이 이 마돈나에게 더 열광하게 만드는 것이죠. 와, 이 사람은 어떤 인종적인 면도 넘어서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뭐 잭슨 5 활동을 했던 이제 마이클 잭슨과 같은, 물론 7, 80년대에 이제 흑인 락스터들이 나오고 뭐 루이 암스트롱과 같은 그런 재즈 스타들도 있지만 소수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하다못해 백인 여배우들도 제작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상이었듯이 이들도 운신의 폭은 좁았던 거죠. 이제 마이클 잭슨은 이제 이러한 어떤 단계들, 사실 이제 마이클 잭슨이 이제 아까 말했던 프린스라고 하는 사람도 흑인으로서 그걸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1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돈나의 모이토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돈나의 모이토이 전략. 네. 네, 아이고. 네, 잠깐만요. 네, 1985년제 콘서트 투어를 통해 마돈나 이펙트, 이제 마돈나 이펙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대중문화에서 청중들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순회 공연을 하면서 상표를 내놨어요. BTS나 다른 그 이제 팝그룹, 이제 블랙핑크나 이렇게 다 쓰는 방법이죠. 어떤 콘서트를 두면서 뭐 Love Yourself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You Never Walk Alone과 같은 어떤 그런 내거는 슬로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회 공연에서는 이제 콘서트 투어죠. 순회 공연이라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순회 공연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콘서트 투어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보이토이라는 상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패션 의상도 내놓고요. 지금은 뭐 굉장히 익숙한 일이지만 이 당시엔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20 티셔츠가 6초 만에 나가네. 뭐 그리고 뭐 지금 우리나라들도 뭐 방탄도 그렇죠. 뭐 몇 초 만에 뭐 얼마 만에 몇만 명의 투어가 다 솔드아웃 되니 언니 어쩌니 그런 얘기. 근데 그 이전에 롤링스톤즈나 듀란듀란보다 이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았던 그런 남성 그 보이 밴드들보다 더 빨리,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고, 이때 이제 보이토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14쪽으로 가봅시다. 네. 이제 Like a Virgin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그런 이제 노래가 터져 나왔습니다. Like a Virgin입니다. 가사도 대박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은 이제 뭐 그 작사 작곡한 사람들을 떠나서 80년대 마릴린 몰로라는 애칭을 하면서 나타난 이 마돈나의 관능적인 춤솜씨, 네, 이게 정말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제 마돈나라는 존재가 Like a Virgin을 부릅니다. 뭐 그냥 콜셋을 입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네, 이런 그런 노래고, 뭐 노래도 대단히 훌륭하지만 춤과 뭐 그 뮤직비디오 등등. 네, 15쪽을 가보도록 하죠. 15쪽입니다. 네, 이게 마돈나의 앨범 재킷 모습입니다. 정말 이제 그 초기 마돈나, 보이토이 시절의 초기 마돈나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사실은 마돈나는 머리카락 색깔도 원래 금발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누구죠? 마릴린 몰로도 원래 빨간 머리 아니었나요? 근데 이제 그 금발 머리가 갖는,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금발이 너무해라고 하는 90년대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금발머리 여성에 대한 어떤 백치미에 대한, 참 이상해. 뭐 그들이 갖고 있는, 서구인들이 갖고 있는 묘한 그런 환상이 있는지 어찌되었건 간에 이 노래의 성적 연출은 처녀성을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처녀성을 조롱하는 가수는 마돈나예요. 마돈나니까 와, 지금은 뭐 여러분들 별 생각 안 하고 여러 가지 젠더 논의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 미쳤나 이런 부분들 수 있었고, 청교도적인 그런 그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대중문화와는 별개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기도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배워보면 알겠지만, 이제 마돈나가 나이가 들고 자신의 삶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정체성을 바꾸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성적으로 문란함이라기보다는 사실 이걸 문란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요구되고 뭔가 이렇게 그 뭘까 억압되었던 여성의 성에 대한 해방, 너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후 이제 에이즈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런 대중 스타들이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메시지가 잘못 전달될 수 있다, 뭐 이래서 90년대 이후에 뭐 에이즈 방지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노래에서도 이 성의 자체가 갖고 있는 문란한 성이 갖는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네, 16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머티리얼이라는 노래입니다. 더 노래 제목인데, 그러니까 이 노래도 이제 역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주 마릴린 몰로랑 똑같은 옷도 입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천박한 물질주의를 찬양하는,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겉으로 들어가는 이면을 봐야 되는데 찬양하면서 이제 비난하기도, 그러니까 논란거리를 던지는 거예요. 나 이렇게 부를 건데 니는 어떻게 생각해? 팬들 어떠셔? 해석 좀 해보셔. 이렇게 드디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서양 그 아미들이 방탄 노래가 나오면 막 뭐 해석하고 뭐 이게 무슨 뜻이냐 막 이런다고 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것은 사실은 미국의 대중문화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릴린 먼로 때 이런 어떤 뭐 트리걸이나 이런 어떤 뮤비가 나오면서 해석자에게는 독해자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 뮤비 해석을 하는 문제가 이미 이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뮤비의 서사와 사회적 코드를 다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더니즘의 미학적 전개가 만들어지고 뮤비를 단순하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뮤비를 여러 층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가볍게 해석하는 사람, 와, 뭐 야해, 우와, 뭐 이렇게 보는 그야말로 아주 1차원적으로 소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들여다보면서 이건 무슨 의미일까 하는 또 아주 고차원적인 평론가적 해석.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의 말 그대로 뮤비를 독해하는 스펙트럼이 존재하게끔 만드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지 않고 아주 단선적이고 단편적일 때는 이제 그 스타가 갖는 매력이 훨씬 한 번은 크게 터질 수 있지만 지속적인 매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방탄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고차원인 것 같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듀싱의 힘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궁금해서 들어가 보게 되는 거죠. 이건 그전 뮤비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전 메시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각각의 멤버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를 끊임없이 추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막 이런 멋진 애들이 또 뭐 달려라 방탄에서는 생난리를 치고 멍청해 보이는 또 다른 매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팬덤이라든지 아이돌이라든지 아이콘에서 종교적인 의미가 파생되어서 대중스타들이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들은 결코 종교적 대상은 아니거든요. 종교적 대상이 되면 아무도 편안하게 수용을 할 수 없게 되니까요. 네, 1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돈나의 작품과 이미지에는 높은 수준의 모호성, 그러니까 아이러니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말하자면 비평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비평의 대상. 그래야 소위 말해서 좀 배운 척 하는 사람들이 가치의 대상으로 판단을 해주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이토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까 선생님이 수업 처음에 말했다시피 이중성과 모호성이 있어요. 마돈나가 남성들이 장난감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남성들이 마돈나의 장난감이, 그래서 보이스토이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보이토이 이렇게 놓으면 남자 장난감이냐 남자들의 장난감이냐. 네, 그래서 아주 그 표현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데뷔 초기 80년대만 하더라도 마돈나가 보여주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여인이라는 매우 드문 문화적 이미지를 투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 뮤비, 영화, 콘서트 등 이제 다양한 형식과 스타일을 실험하고 자신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계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가 마돈나 현상 2를 조금 얘기를 하고 이게 28초까지이기 때문에 도중에 끊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마돈나 현상 2는 이제 보이토이에서 Who's That Girl로 넘어갑니다. Who's That Girl. 그래서 이제 마돈나는 말 그대로 최정상의 슈퍼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Like a Virgin으로 완전 대박을 터뜨리고 Like a Virgin과 Material Girl로 아주 대박을 터뜨리고 이제는 이제 그야말로 그냥 대단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85년 1600만 장의 싱글 레코드와 앨범을 판매했고 마이클 잭슨이 이걸 뛰어넘기는 하죠. 그 다음에 팝부문 1위, 26세가 되었을 때 17개월 만에 7개의 곡이 20위 안에 드는 기록을 세웁니다. 이제 이게 그 빌보드나 이런 걸 말을 하는데요. 빌보드 기록을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방탄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어떤 그 우리가 마돈나나 마이클 잭슨과 비교를 하면 놀라운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모르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근데 이제 그 미국에서 볼 때는 그래미에서 왜 상을 안 주냐, 주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도 이게 그야말로 뭔가 서양 사람들이 굉장한 그 인종적 문화적 우월주의가 알게 모르게 있거든요. 백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아마 뭐 알게 모르게 뭐 팬들도 많으실 거고, 여러분들 중에 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향후 여러 가지 그런 기록들을 세우지 않을까. 아마 요번에 또 버터라고 하는 곡으로 영어곡을 내놓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곡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정체성 문제로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거니까 금방 아마 이제 싱글을 내고 앨범을 낼 것 같아요. 앨범을 낼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진짜 그래미 타고 싶은 거죠. 그래미 타고 싶은 건데 이제 또 아카데미는 이제 타고 하니까 방탄의 입장에서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아마 타고 싶으니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한류와 언어를 배우는데요. 언어적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한국어는요, 한국어는 우리가 그 앞에서 뭐 예를 들면 그 특허를 내는 데는 국제 공용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영토와 그 다음에 국민의 그 인구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인구수도 적고 그 다음에 영토도 적고 해서 사실 지금 이 현상 자체가 한류라고 하는 현상 자체가 되게 특이한 것이거든요.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이제 바브라 에버그린 같은 거 혹시 다 찾아보면, 선생님이 말하는 거 찾아보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갑자기 한번 찾아보세요. 뭐 음악을 듣는 것은 어떤 의미에도 힐링이 되기 때문에, 바브라 스트레이샌드라고 하는 정말 이제 굉장히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여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가수가 있는데 이제 매부리고가 되게 특징적인 여성인데, 이 여가수가 정말 노래 잘하는데 17년이 걸렸어. 17년이 걸렸는데 그래서 17개월 만에 마돈나가 깨버립니다. 사실 그 이전에 최고의 여가수가 바브라 스트레이샌드예요. 영화 배우로도 성공을 했고 그런 여성인데요. 그 다음에 타임을 장식하고 피플지, 뉴스위크, 롤링스톤의 표지를 다 장식했어요. 이걸 다 표지를 하고 다 나온 게 방탄이에요. 이걸 다 했어요, 방탄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앨범 판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19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19쪽의 얘기는 도중에 끝나서 되게 미안하지만 오늘은 2차 시는 18쪽까지만 얘기를 하고 19쪽은 3차 시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